엉망이죠? 발전 없는 한국 정치. 아,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아, 진짜 욕이 더워 죽겠는데 욕이 그냥 나오죠, 그죠? 그래요, 그죠? 그 비트코인 그 물어주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그렇게 급해요? 어? 물론 그 손해본 사람들은 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리 급하냐고요? 어? 수해 나서 집 무너진 사람이 급합니까? 어? 아, 정말 쌍욕이 나오네요, 그죠? 그 어제 발표했나요? 어제 비트코인하고 어제 비트코인 그 손실자 뭐 도와준다고, 코인 투자자 손실했는 거 도와준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더니만 오늘 오늘 세제 개편안이라고 뭘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아, 지금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세율이 무려 50% 가까이 되는데 진짜입니까? 연봉 5천만 원하고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이 비슷하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역시 제 예상이 맞군요, 그죠?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세제 개편안이라고 들고 왔는 그걸 보니까 오히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세율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탄핵까지 시켜가면서 문재인 정부 뽑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으니 누구 원망도 못하고, 그죠? 민주 독재 정치.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독재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죠. 겉으로는 박정희를 욕하면서, 겉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서 내부적으로 나도 박정희처럼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정치가 발전 없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파일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입법기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는 법조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부에는 전부 법조인이에요, 그죠? 근데 국회에 보면 국회는 뭐 행정부 사람도 있고 사법부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민간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법을 모르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도 입법 법률가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립 중에 벌써 2개를 사법부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법조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물론 전부 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지금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의원하고 절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실상 여당도 법조인이 장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는 법조인이 아니면 참여를 못하는 그런 시스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나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법조인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국회인데, 그죠? 그게 국회인데 이렇게 한쪽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힘을 쓰게 되면 나라가 균형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같은 이런
아마추어적인 불상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이 힘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 정부가 기업이라 그랬으면 벌써 그 구조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봤으면 벌써 구조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공무원을 더 뽑고 있죠. 그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정비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세수를 못 줄이죠. 세수를 못 줄인다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냐? 그렇게 해야 부가가치세가 올라가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자영업자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들어오는 세수보다 자영업자를 살려서 얻는 세수가 더 적기 때문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대충 지원 돈 몇 푼 주고 하고 계속 그 고물가 상태를 유지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단기간은 그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당장은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수 경기가 없어지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죠? 그리고 안 좋은 일자리든 아르바이트 일자리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겠죠. 자영업이 줄어든다는 거는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공장도 문을 닫겠죠. 수출하는 기업은 모르지만 내수만 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겠죠. 모든 기업들이 다 삼성이나 뭐 현대나 하나같이 다 수출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수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20세기 사람들은 21세기 정치. 소위 말하는 학력고사 세대. 그죠? 소위 말하는 학력고사 세대들이 수능 세대를 정치를 하는 거죠. 제가 수능 세대인데, 제가 수능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세대인데, 그러니까 벌써 제가 50이 다 돼가, 제가 40대 중반이잖아요. 40대 중반이니까, 벌써 어른이란 말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다 산전수전 겪은 성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회의 중심 허리축에 들어가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20세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되게 한심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만 아직도 김대중 상김시대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죠? 이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분야는 없다고 봐요. 조금씩 수정하고 조금씩 수정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돼 왔다가 갑자기 또 확 뒤로 가버리니까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요? 그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요. 그죠?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요번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행적들, 군대를 안 갔다든지, 뭐 과거에 그 전두환 대통령 사형선고 내렸다든지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도 정보가 있었나요? 옛날에 그 검찰총장 항명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 뭐라 그러지? 저쪽으로 좌천된 거? 그거는 잠깐 생각난 것 같아요. 그때도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그런 거 외에는, 그죠?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도 군대 안 갔다는 얘기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동영상 파일이 YTN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죠? 그 민주당도 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도 물론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데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만 어떻게 해버리면 민주당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흠이 없나? 엄청 많죠. 흠이 엄청 많죠. 그죠? 이재명 후보가 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정없이 추락을 하게 될 텐데, 그죠?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되더라도,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비슷한 수준의 한두 명 정도는 뽑아놔야 되지 않나? 그죠? 너무 그렇게, 뭐든 간에, 우리가 투자의 기본은 장바구니에 그 계란을 한꺼번에 담지 마라 그러잖아요. 약간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너무 그렇게 한 명한테 몰빵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패거리 문화. 지금 계속 그런 거 있죠. 왜? 학번하고, 나이하고, 그리고 무슨, 제일 많이 하는 게 경기고 출신, 그리고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고려대 출신, 스카이 출신, 이대 출신,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죠? 모든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안 좋다고 봐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고 뒤늦게 그런 명문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독학을 해서라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가는 길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그죠? 스카이 안 나오면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선택권이 박탈당한 선거. 그러니까 요번 대구시장 같은 경우 솔직히 홍준표 의원을 찍기 싫었거든요. 처음에 후보 나왔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나왔지?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후보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그죠? 왜 저런 사람들을 서울에서 공천 안 해주니까 여기 왔나? 어쨌든 좀 당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찍기 싫은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번 대구시장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죠. 제절제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이었죠. 그죠? 오히려 대구 시민의 60%는 홍준표 의원을 싫어해요. 그죠? 본인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지금도 대구 의료원 안 한다 그러고, 치수장은 또 안동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들은 막 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라 빚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재정은 생각 안 하고, 한 20-30조의 대구에만 지금 한 20조 넘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국고로. 국고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한 20조 넘는 사업을 지금 공항도 옮기고 이런저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과연 저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경북 그 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과연 지금 국가 재정이 그걸 버틸 수 있나? 그죠? 국가 재정이 과연 그거 버틸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빚이 1800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대구 공항을 옮기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어떻게 뭐 하긴 하겠죠, 그죠?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글쎄, 홍준표 의원이 한 번 더 나올까? 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쨌든 일리를 너무 많이 벌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되면 대구시 재정도 굉장히 악화가 될 텐데, 만약에 국고로 보정 안 해주면, 대구시 재정도 굉장히 악화가 될 텐데, 그죠? 예산은 생각 안 하고 너무 일을 벌려놓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다음 총선 때, 꽤 많은 의원을 당선을 시킬 테니까, 대구 경북 분들한테 마음을 만약에 등을 돌려버린다면, 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기 계획이 틀어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정의가 사라진 사회. 과연 한국에도 좀 정의가 존재하나? 그죠? 정의가 사라진 사회라고 이렇게 쓰고 보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 기찻길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것인가? 다수를 희생시킬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 그죠? 근데 문제는 그 희생당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 희생당하는 한 명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희생당하기 싫겠죠. 그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언젠가부터 한국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 그죠?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그죠? 최근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리고 백과뉴스가 안 한다는 거. 백과뉴스가 안 한다는 거. 도대체 우리 백과는 어디가 있는 건가요? 그죠? 왜 백과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놔두고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친구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죠? 아무튼 식민지 교육의 후유증. 올해 아직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죠. 그죠? 근데 없다고 보진 않아요. 아직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고 일본은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좀 독특한 관계죠. 그죠? 그 과거에도 우리 문화재 아직도 우리는 국보 1호를 남대문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고치고 있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뉴스에도 그런 보도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없고 누가 법 발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왜 한국은 아직도 국보 1호가 남대문일까요? 그죠? 경복궁이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경복궁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남대문일까요? 그죠? 왜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 정해놓은 자신들이 임진왜란 때 문지방을 넘었다고 국보 1호로 정해놓은 남대문을 왜 아직도 우리는 국보 1호로 사용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죠? 그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사이좋게 가깝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는 사이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비용이 적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야 일본에도 무기 팔아먹죠. 그죠? 일본이 또 무기를 많이 사주니까. 첨단 무기. 많이 사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뉴스가 저희가 어떤 뉴스에서 본 것만 이야기한다면 소재 산업 끊고 고장 부렸던 거 일본이에요. 그죠? 그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한테 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것들이 식민지가 말을 안 들어 이런 느낌? 야, 너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뭐 외교관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태도를 보면 야 너네 우리 식민지잖아 까라면 까 이런 느낌이에요. 응?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런 느낌이라요. 근데 그런 고압적인 자세 아직도 그 옛날에 식민지 정치를 했을 때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그 느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외교가 발전이 없죠. 지금 일본 경제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좀 중국도 심상치 않고 일본도 심상치 않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심상치 않죠. 그죠? 환경 재앙도 있고 경기도 심상치 않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미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요즘 유럽의 식량 문제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석유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영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은 엄청나다고 하던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이건 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물건을 유럽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유럽이 비쌀 테니까. 그죠? 유럽의 생필품 값이 올라갈 테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을 유럽에 싸게 팔아서 한국 물건을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죠? 물론 운송비나 이런 거 좀 들겠지만 거리도 좀 멀고 하긴 하지만 저 같으면 한번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번 해서 노코를 한번 해보자. 노코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잘 기회를 포착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장군처럼 적재적소에 야 어디 가서 뭐 해라 어디 가서 뭐 해라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간의 협력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쪽에 없는 물자를 우리가 갖다 주고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물자를 얻고 이게 정치잖아요. 그죠? 좀 안타까워요. 그죠? 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뭐 오늘도 다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탄핵은 국민의 승리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탄핵을 안 됐다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됐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았을 테니까 그죠?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건 저는 국민들의 승리라고 봐요. 물론 그 과정이 잘못됐고 현재 그 결과도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소문에 이거 뭐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잘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소송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무효 소송을 미국에서 해서 한국 정부하고 탄핵 무효 소송을 해서 이겼대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람이 다 사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탄핵 무효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서 미국에서 판결한 한국에서도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승소를 해가지고 한국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탄핵이 인정이 됐고 왜 미국에서는 탄핵이 안 됐을까요? 그죠? 이것도 발전 없는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겠죠. 그죠? 근데 그 탄핵을 시켰던 조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송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가서 소송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참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소문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는 안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한국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하겠습니까? 승소했다고. 그 탄핵 때 그 난리를 쳤는데. 그죠? 탄핵 때 뭐 사람 죽일 거 그치, 박근혜 대통령 죽일 거 그치,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설령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안 하겠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전체 역사로 봤을 때 탄핵이 그렇게 어떤 국회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탄핵 절차, 그런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 됐다는 건, 아직 정상적인 탄핵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뭐 하나의 발전? 그죠? 그래도 소폭 발전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너네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한 명도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다. 그죠? 전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리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를 지금 국민들이 다 입고 있죠.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했다는 것 자체는 승리지만,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탄핵을 한 거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다 입고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뭐 본인들이 원해서 탄핵을 했으니까. 그죠? 아무튼 발전 없는 한국 정치,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정치가 언제 어떻게 이게 좀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그죠? 이게 선거로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나라 정치인은 국민들 수준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선택권이 박탈당한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누굴 찍어도 똑같은데. 저 사람 찍기 싫은데 그 사람이 안 나와. 다른 사람 대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안 찍어도 대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선택권이 박탈당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국민들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 찍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좀, 다른 사람 나오면 찍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공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그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막아버리든지 못 나오게 하든지 힘으로 눌러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권이 박탈당한 선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라도나 한국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발전 없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분야처럼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죠? 다른 분야처럼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